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검은 봉지에 사과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과 봉지를 보며 이모가 다녀갔음을 직감할 수 있었는데요. 엄마 표정이 너무나 심각해 보였기에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혹시 이모 다녀간 거야?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았어? 그 검은 봉지 말이야. 집에 올 때 이모가 항상 들고 오는 거잖아. 엄마가 사과 좋아한다고 이모가 항상 사과 사오잖아. 라는 제 말에 엄마 얼굴이 많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엄마 입에서 긴 한숨만 새어나왔거든요. 그 모습에 걱정이 돼서 다시 물었어요. 엄마, 이모한테 또 무슨 일 생긴 거야? 혹시 또 돈 빌려달라고 한 거야? 제가 놀란 채 엄마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또 무슨 일인데 그래? 어디 아프신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일이 좀 생겼다나 봐. 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그래? 그리고 얼마나 빌려달라고 했길래 이렇게 넋이 나가 있는 거야?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이모가 빌려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800만 원이 필요한데 300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다면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지 뭐니. 뭐? 500만 원?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한 건데? 제 말에 엄마가 다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설마 또 빌려줄 거야? 그럼 어쩌겠어. 돈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다 이번에 안 빌려주면 큰 사달이 날 것 같아.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라는 제 말에 엄마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외갓집에서 우리 엄마는 막내로 이모와는 정확히 띠동갑입니다. 그 시절 이모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바로 공장에 취직을 했다네요. 이모 말로는 공장에서 일하는 내내 가방끈이 짧다고 그렇게나 무시를 당했답니다. 물론 그때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이모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았던 모양인데요. 아무래도 대우가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공장에서 구박이란 구박을 다 받으며 이모는 막내 동생인 우리 엄마는 어떻게든 대학까지 보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네요. 그러면서 이모는 밤낮 없이 일을 했고 엄마 뒷바라지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외삼촌들은 외할아버지가 돈을 들여 공부를 가르쳤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이모와 엄마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이모가 돈을 벌어서 엄마 뒷바라지를 했고 외할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대학까지 졸업시켰답니다. 그렇게 엄마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건설회사에 취업을 했다는데 엄마는 월급을 받으면 항상 이모에게 돈을 보냈지만 이모가 받지 않자 돈을 모았다가 이모가 결혼할 때 목돈을 보탰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모가 안 받겠다고 펄쩍 뛰었지만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네요. 언니, 지금 돈이 없어서 작은 지하세방에서 신혼생활 할 것 같다면서. 언니가 그런 집에서 사는데 내 마음이 편하겠어? 네 마음이 안 편할 건 뭐가 있어. 지금껏 언니가 내 뒷바라지 다 했는데 내 마음이 당연히 불편하지 않겠어?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너 대학까지 졸업시킨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신랑 가족들한테 내 동생 좋은 대학 나왔다고 내가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 넌 내 자랑이니까 나처럼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언니, 근데 이 결혼 꼭 해야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사실 예비 형부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지금껏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고 형부 동생들도 줄줄이 있어서 언니 고생길이 훤해 보이잖아. 엄마가 눈물까지 흘리며 이모를 말렸다는데요. 이모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네요. 그래도 지금껏 너 빼고 유일하게 나를 무시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난 날 위해주는 사람이라 마음에 들어. 암튼 이 돈은 잘 가지고 있다가 급한 일 있을 때 쓰던지 해. 내가 들어보니 여자들도 비상금 그런 게 있어야 한다더라고. 고맙다. 내가 잘 쓸게. 라며 이모가 엄마 말을 듣지 않았고 조금 늦은 결혼을 했답니다. 그 뒤 엄마도 다니던 회사에서 아빠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네요. 그리고 역시나 이모의 삶은 평탄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모부는 착하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한량으로 집에 생활비도 잘 가져다 주지 않았고 이모 시댁 가족들이 수시로 이모를 힘들게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모가 엄마를 찾아오는 날이 많아졌다는데요. 어느 날은 찾아와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네요. 선이야, 너 혹시 돈 가진 것 좀 있어? 돈? 무슨 돈? 시동생이 술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했나 본데 상대방 좀 많이 다친 모양이야. 그래서 합의를 해야 한다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형부는 뭐하고 그걸 왜 언니가 빌리러 다니는 거야? 네 형부는 워낙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부 동생 일이잖아. 근데 싫은 소리 하기 싫다고 지금 언니 뒤에 숨어버린 거잖아. 라며 엄마가 버럭하며 빗대를 세웠다네요. 하지만 이모는 그저 부탁을 할 뿐이었답니다. 매번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합의 안 하면 감옥 가야 한다는데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 잘못했으면 감옥에 가야지.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은 다들 손 놓고 있는데 왜 언니만 안달복달 하고 있냔 말이야. 다들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 라며 이모가 엄마 손까지 붙들고 부탁을 했다네요. 결국 엄마가 돈을 빌려줬고 그 돈을 1년이 넘어서야 겨우 갚았다고 했습니다. 이모가 돈을 빌려가긴 했지만 반드시 갚곤 했다네요. 그 뒤에도 이모는 수시로 돈을 빌려가고 갚기를 반복했답니다. 예전부터 이모가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집에 찾아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엄마는 이모를 안타깝게 생각했기에 매번 돈을 빌려주곤 했습니다. 아빠도 대놓고 뭐라고 한 적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아빠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모가 매번 돈을 갚긴 했기에 아빠도 그냥 못 본 척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결혼을 하고 난 뒤 회사를 그만뒀지만 이모에게 돈을 빌려줘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문제로 아빠랑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동안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 형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도 답답하긴 한데 언니가 힘들다고 하는 걸 어쩌겠어. 그렇다고 당신한테 맨날 손을 벌릴 수도 없고 말이야. 형님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형님 가족들은 허구한 날 사고나 치고 다니는데 대체 처형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래. 나도 이혼하라고 설득은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 차라리 내가 민성이 키워줄 테니까 데리고 나오시라고 해.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집구석에 있다가는 처형이 골병밖에 더 들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설득해서 이혼시킬 생각해. 라며 아빠가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있다 보니 이모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내내 한량처럼 살던 이모부가 결국에는 도박까지 했던 것인지 빚쟁이들이 이모네 집으로 쳐들어왔다네요. 결국 이모와 사촌오빠가 우리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모부가 잔뜩 취한 채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고 아빠가 작정하고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그날 이모는 이혼하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모부가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 뒤 아빠가 나서서 이모의 이혼을 도왔고 두 사람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그 뒤 이모는 우리 집에 살면서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청소 일을 시작하면서 이모가 엄마에게 생활비를 줬지만 아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으니까 생활비는 잘 모았다가 직구하는 데 쓰세요. 그래도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요. 생활비라고 해봤자 들어갈 것도 없고 숟가락만 더 올리면 되는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민성이 커가는데 빨리 돈 모으셔야죠. 민성이 대학까지는 제가 가르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말 낮추라고 하는데도 자꾸 존댓말을 하고 그러세요. 제부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요. 지금도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구만. 이모가 울먹이는 모습에 엄마도 따라 울먹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네요. 그렇게 아빠는 사촌오빠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도와줬고 이모도 돈을 꽤 모아서 작은 전셋집을 얻어 나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모부와 헤어지고 나서는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모부가 몇 번 쫓아오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가 경찰까지 불렀더니 잠잠해졌고요. 그런데 그날 이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모습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기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네 이모가 요즘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사고를 좀 친 모양이야. 사고라니? 무슨 사고? 제가 놀라서 묻자 엄마가 이모와의 대화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그날도 이모가 상가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음료 자판기 옆에 지갑 하나가 떨어져 있더랍니다. 지갑을 보며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넣었다는데 청소 일을 마치고 가는 길에 관리실에 가져다 줘야겠다 싶었다네요. 단순히 조금 있다 갖다 주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았어요. 이모 성격이 남의 걸 탐내고 하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머니에 넣고 청소 일을 하다가 그걸 깜빡하고 말았다네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갑이 작은 카드 지갑이었다는데 주머니에 넣어놓고는 까마득하게 잊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다가 제가 엄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깜빡할 수가 있어? 지갑이라고 해도 워낙 작은 카드 지갑이라 깜빡했던 모양이야. 거기다 그 소장인 가는 사람이 괴팍하다고 했잖아. 근데 그날따라 청소 똑바로 못했다고 이모를 쥐잡듯이 잡았다지 뭐니. 얼마나 뭐라고 했길래 그래. 그 소장이란 사람이 괴팍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하긴 했었거든. 특히나 네 이모를 그렇게나 싫어한다잖아. 이모를 왜 싫어해? 참 기가 막힌 게 그 청소일도 말이야. 얼굴 좀 예쁘고 그러면 소장이란 사람이 그렇게나 예뻐하고 잘해준다잖니. 네 이모가 고생을 해서 얼굴이 나이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잖아. 그래서 엄청 싫어한다고 하더라고. 말도 안 돼.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어. 그러게 말이야. 암튼 그날도 그 소장이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해서 혼이 반쯤 나갔다잖니. 그리고는 주머니에 있던 지갑은 있고 바로 퇴근을 했고 말이야.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 지갑 주인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일이 꼬이려고 그랬던 건지 그 지갑 주인이 참 나쁜 사람이라잖아. 다음날 이모가 관리실에 가져다 줬는데도 지갑 주인이 이모한테 찾아와서 네 이모를 협박했다잖아. 협박이라니 무슨 협박을 해. 그 점유이탈 횡령죄? 그걸로 신고하겠다고 했다잖아. 그러면서 합의금을 달라고 했다잖니. 뭐? 합의금? 그럼 이모가 합의금을 빌리러 왔던 거였어? 맞아. 처음에는 지갑 주인이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다는데 이모가 빌고 또 빌어서 800만 원에 합의를 했다잖아.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건데 구속될 거라고 협박까지 하면서 말이야. 엄마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는데요. 어이가 없었던 나머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야말로 그거 협박죄잖아. 근데 네 이모가 남의 지갑을 가지고 간 건 사실이잖아.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800만 원이 뭐야 800만 원이. 아무래도 그 사람이 신고하면 경찰서도 가야 하고 거기다 네 이모가 근무하는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했대. 그러면 일자리를 잃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소개해준 사람한테도 피해가 갈 거라고 하면서 그냥 합의금 주고 끝내야 한다고 저러잖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지갑 주인도 그걸 노리고 있는 거야. 그냥 내가 볼 때는 아빠한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한두 번도 아니고 아빠한테 어떻게 말해. 그래도 아빠한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갑 주인이 이모한테 돈 뜯어내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근데 네 이모가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자리 잃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소개해준 사람한테 피해가면 어떡해. 그니까 우선 아빠랑 상의를 해보란 말이야. 무슨 800만 원씩이나 준다고 난리야. 이야기를 듣고 나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결국 그날 퇴근해서 집에 온 아빠에게 엄마가 사실대로 털어놨고 아빠가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분노하고 있었어요. 두 분이 식탁에서 대화를 했는데 거실에서 들어보니 아빠가 변호사를 고용하겠다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이모까지 불러서 아빠가 자세히 물었고 이모가 잔뜩 눈치를 보며 설명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안심이 됐기에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한 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괜시레 제가 계속 물어보면 이모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았거든요. 그 뒤 부모님과 이모는 변호사를 고용한다 뭐한다 많이 바빠 보였기에 저도 그냥 모른 척 했는데요.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났더니 갑자기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회사에 휴가 신청할 수 있어? 휴가 신청은 왜? 글쎄 할 수 있어? 연초 남은 거 있으니까 한 5일 정도는 할 수 있을걸? 그럼 주말까지 합하면 일주일은 시간 낼 수 있는 거네? 그렇지.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그럼 우리 휴가 내고 하와이나 다녀올까? 하와이? 하와이가 옆 동네도 아니고 뜬금없이 무슨 하와이야. 제가 놀라서 남친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평소 남친은 구두쇠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좀 망설여졌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 절약을 해야 한다면서
맨날 싸구려 음식점만 다닌 건 말할 것도 없고 생일 때 선물이라고 받은 것도 운동화 한 켤레였는데 그것도 아울렛에서 사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여지껏 장미꽃 한 송이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절친인 미경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너 생일날 남친한테 선물로 뭐 받았어? 운동화 사주던데? 운동화?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넌 남친 생일날 뭐 사줬다고 했지? 백화점에서 지갑 사줬지. 그 짠돌이한테 지갑을 뭐하러 사줬어? 나도 지갑 사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생일 며칠 전에 지갑이 낡았다고 하면서 이왕 사줄 거면 지갑 사주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지갑 사줬지. 근데 너한테는 운동화를 사줬단 말이야? 말로는 내 운동화가 너무 낡은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나도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 당연하지.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너 사귀면서 꽃 한 번 받아본 적 없지? 그렇지. 유난히도 꽃을 싫어하더라고. 내가 언젠가 한 번은 꽃집을 지나가다가 예쁘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꽃은 하루만 지나면 시들어서 쓰레기가 되는데 그걸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는 말도 안 꺼냈지 뭐. 라며 제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 혹시 남친이랑 결혼까지 할 생각인 거야? 글쎄, 난 아직 결혼 생각은 없어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어. 근데 남친은 가끔 결혼 얘기 꺼내더라고. 내가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은데 시간 끌지 말고 그냥 헤어져. 보통 돈을 아끼는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는 철저히 아끼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거든. 한마디로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라며 미경이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 또한 미경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며칠 후 남친을 만나서 헤어지자고 했는데요. 남친이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붙잡았어요.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건데? 난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냥 막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 남친이 억울하다는 듯 말을 했는데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돈 쓰는 거 엄청 아깝게 생각하잖아. 원래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 거기다 자기 생일날에는 백화점에서 지갑을 사달라고 해서 사줬더니 내 생일날에는 아울렛에서 운동화나 사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사실 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어. 그리고 맨날 떡볶이랑 순대 먹는 것도 이제는 지긋지긋하고 말이야.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나 순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맨날 순대국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잖아. 자기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야. 근데 무슨 결혼을 해. 그건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끼느라 그런 거잖아. 암튼 우리 둘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제가 딱 잘라 말을 했지만 남친이 계속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남친에게 헤어짐을 통보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그날은 집 앞까지 찾아와서 제게 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헤어지자고 했는데 같이 여행을 가자니요. 한마디로 사람 말을 무시했다는 생각마저 들었기에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때 내가 헤어지겠다고 했잖아. 근데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그동안은 내가 돈을 아끼느라 너한테 신경 못 써준 거 진짜 미안해. 이제부터는 진짜 달라질 테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래도 1년 넘게 만났는데 기회는 한 번 줄 수 있는 거잖아. 딱 한 달만 만나보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나도 맘 접을게. 남친이 어찌나 간곡히 말을 하던지 한 달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딱 한 달 지켜보고 다시 생각해 볼게. 근데 여행은 가고 싶지 않아. 왜? 그동안 여행도 한번 못 가봤다고 불만 많았잖아. 지금 헤어진다 만다 이야기 나오는데 여행을 가고 싶겠어? 알았어. 그럼 오늘부터는 네가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줄 테니까 말만 해. 뭐가 먹고 싶어? 라며 남친이 처음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물어봤습니다. 그 뒤 남친은 제게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저도 조금씩 마음이 돌아서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남친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였기에 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오늘은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나 변호사를 좀 고용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아는 변호사 좀 있어? 변호사? 무슨 일인데 그래? 일이 좀 생겼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 일이 좀 생겼거든. 그래서 변호사가 급히 필요할 것 같은데 아는 변호사가 없네. 너네 아버지 건설회사 쪽에서 일하시니까 변호사 그런 사람들 좀 알지 않나?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아는 변호사가 있긴 한 것 같던데. 그래? 그럼 소개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남친이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왜 필요한 건데 자세히 알아야 아빠한테 부탁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거 아니야. 라는 제 말에 남친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은 누가 나랑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 소송? 무슨 소송? 뭐라고 하던데? 너무 놀라서 나도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중요한 건 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소송을 한다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은 얼마 전에 내가 카드 지갑을 잃어버렸거든? 남친 입에서 지갑이라는 말이 새어나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관리실에서 연락이 와서 갔더니 누가 가져다 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누가 가져다 줬냐고 물었더니 우리 건물 청소하는 아줌마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 사실 내가 신고하면 그게 점유 이탈물 횡령죄? 거기에 해당되거든.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를 찾아가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 원에 합의를 하자고 했거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덜덜 떨면서 돈이 하나도 없다면서 봐달라고 울면서 빌어대더라고. 그 모습 보는데 딱한 마음이 들어서 그럼 내가 깎아주겠다고 했고 200을 깎아서 8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했거든. 대신 신고도 안 하고 그 청소업체에도 절대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말이야. 근데 며칠 전에 그 아줌마가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남자가 협박한 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변호사까지 고용했다고 하더라고. 그 아줌마가 질질 짜길래 내가 200만 원이나 깎아줬는데 진짜 웃기지 않냐? 남친이 억울하다는 듯 잔뜩 양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훔쳐간 게 맞긴 한 거야? 훔쳐간 카드를 쓰거나 돈을 쓰거나 그랬냐고. 얘기 들어보니까 주머니에 넣어놓고 깜빡했다고 하면서 다음날 관리실에 갖다 줬다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 땀만 먹었던 게 분명하다니까. 그 카드 지갑 안에 5만 원짜리 2장이 들어있긴 했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있긴 하더라고. 근데 대체 왜 협박을 한 거야? 협박이 아니라 나는 원칙대로 한 거지. 그리고 그게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분명하긴 하거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건수 하나 잡았다 그랬던 거지. 건수를 잡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살면서 사람한테 기회가 몇 번 안 찾아온다고 하는데 지금 그 기회가 찾아온 거잖아. 그래서 한몫 챙기려고 했지.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1,000만 원을 불러도 적게 부른 거라고 했거든. 그리고 그런 청소하는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 잔뜩 겁에 질리다 보니까 더 부를 수도 있었지만 내가 불쌍해서 800만 원만 부른 거야. 거기다 돈만 주면 회사에도 말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된 거 아니겠어? 그 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게 잘 된 거라고? 당연하지. 그거 완전 꽁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보너스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남친이 오히려 핏대까지 세우며 말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그냥 구두쇠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날 보니까 정신 상태에 큰 문제가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일침을 가했어요. 그럼 협박해서 받은 돈으로 하와이로 여행을 가자고 했던 거야? 그렇지. 내가 널 위해서 큰맘 먹은 거야. 그러니까 너네 아버지한테 변호사 좀 알아봐 달라고 해봐. 그 아줌마가 데리고 온 아저씨가 왠지 포스가 남다르더라니까. 남친의 말에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잘 됐네. 그 아저씨한테 네가 직접 물어봐. 뭐? 그 아저씨한테 뭘 물어봐? 변호사가 필요하다며. 그러니까 그 아저씨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급해 죽겠는데 알아듣게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방금 우리 아빠한테 변호사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해보라며. 그러니까 그 아저씨한테 말해보라고.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니까. 뭐? 그 아저씨가 너네 아빠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우리 이모고 그 아저씨는 우리 아빠야.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이모를 협박했다는 말이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너 같은 쓰레기를 만났다는 게 쪽팔린다, 쪽팔려.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너 빨리 변호사 고용해야 할 거야. 어제 들어보니 우리 아빠 화가 많이 나 있거든. 네가 우리 이모한테 돈 달라고 계속 전화한 거 우리 이모가 녹음까지 다 해놨다고 했거든. 라는 제 말에 남친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무슨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뒤 저는 남친과 바로 헤어졌습니다. 그날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면서 이죽거리는 모습에 소름이 끼치면서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물론 전 남친이 빌어대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제가 스토커로 신고를 하겠다는 말에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엄마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모 협박했던 그 나쁜 놈 있잖아. 그 인간이 돈 필요 없다고 했다지 뭐니.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하니까 네 이모한테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다고 하더라니까. 그리고 제발 자기네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잖니. 네 말 듣기 잘했지 뭐야. 안 그랬다간 덤탱이 쓸 뻔했어. 앞으로는 이모한테 지갑이나 돈 떨어져 있어도 절대 줍지 말라고 해. 당연하지. 아주 학을 떼서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했어. 라는 엄마에게 전 남친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했는데요. 너무나 창피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전 남친도 눈치는 있었던 모양으로 우리 아빠에게 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랬다가 더욱 복잡해질 걸 눈치챘던 것 같았어요. 그 뒤 이모와 엄마는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고 지금은 단골도 많이 늘어서 즐겁게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며칠 전 아빠 생신날 사촌 오빠가 이모와 함께 집에 와서 아빠에게 용돈을 드렸는데요. 아빠가 받지 않자 사촌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이모부가 아버지나 마찬가지잖아요. 돈 벌면 꼭 용돈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키워주시고 우리 엄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두 분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라며 사촌 오빠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에 아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아빠 얼굴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